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거래소 중 하나인 비트렉스는 규제 압력 증가와 규제 조건의 불명확성을 이유로 미국 거래소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고, 코인베이스 또한 트레이딩 유닛을 미국 밖으로 옮김으로써 규제로 인한 리스크를 다각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탈달러화와 동시에 암호화폐 시장마저 미국을 져버리는 걸까요? 오늘은 탈달러화에 이은 가상자산의 탈미국화에 대한 소식과 더불어 세계 경제 시황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 여러분, 앞으로 더 많은 소식과 정보 전할 테니 좋아요, 구독으로 세계 디지털 자산과 경제에 대한 이야기, 크립토 누나와 함께 하세요. 미국 노동부가 3월 비농업 일자리가 23만 6천 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망치 23만 8천 개보다는 약간 낮은 수치인데요. 고용지수가 예상보다 낮은 수준이었다는 것은 노동시장이 약화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3월 미국 실업률 역시 상승폭이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예상과 같이 3월 미국 실업률은 2월에 비해 약간 낮은 3.5%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과열되었던 미국 고용시장이 냉각되면서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공격적인 금리 인상 여파가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다음 달 FOMC에서 과연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인지 큰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SEC에 대해 미국의 유명자산 리서치 데이터 기관인 메사리의 창시자 라이언 셀키스가 일침을 가했는데요. 라이언 셀키는 SEC가 쓸모없는 것보다 더 못했다며 그 이유로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 현물 ETC 승인 거부입니다. 모두들 그동안 소식 접해 오셨겠지만 그레이스케일 및 아크 인베스트가 계속해서 비트코인 ETF 승인을 위해 SEC와 실랑이 중인데요. 현재까지 SEC는 여전히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상품에 대한 선물 거래만 허용하고 있으며 ETF와 같은 현물 거래 상품은 투자자 보호 등의 명목으로 아직까지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약 80억 달러, 하나로 약 10조 5,500억 원 정도의 투자자 피해를 입었죠. 두 번째는 제대로 되지 않았던 FTX 감독인데요. FTX 사태가 일어나기 전 SEC는 FTX와 화상회의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하는 등 SEC와 샘 뱅크먼 프리드와의 커넥션 의혹이 있었습니다. 라이언은 이 부분은 일종의 무조치 서한이라고 간주된다고 표현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펙, 기업 인수 목적 회사에서 일어난 일은 궁극의 조롱이라고 말하기까지 했는데요. 그 배경으로는 코로롱 시국에 엄청난 호황을 누렸던 스펙, 즉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증시에 상장한 후 우량 기업을 일정 기간 안에 합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서류상 회사인 스펙이 단기간 내 투자 방식으로 부상했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과 주가 하락으로 인해 상장 초 대비 약 10분의 1 수준으로 스펙 거품이 빠르게 꺼졌죠.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SEC가 스펙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면서 현재 스펙이 도미노 청산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투자자들에게 간직접적으로 엄청난 실현을 주고 있으면서 코인베이스, 크라켄, pakso 등의 가상자산 거래소를 고소하는 것은 순전히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조치라고 말하는 것을 꼬집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라이언은 정신 차려라 라는 한마디로 마무리했습니다. 라이언이 말한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규제 당국의 말도 안 되는 실패들이라고 꼽을 수 있겠죠. 이렇게 미국 내 규제 당국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블록웍스에서 보도한 것에 따르면 3월 중순 이후 미국 내 암호화폐 거래량이 80%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은행 위기가 심화되고 투자자들이 전통적인 금융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3월 중순 미국 거래량은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후 거래량이 감소세로 돌아섰고 3월 중순과 4월 초 미국 거래소 거래량은 약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CFTC와의 소송을 하고 있는 바이낸스뿐 아니라 코인베이스 또한 트레이딩 유닛을 미국 밖으로 옮기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도 했는데요. 미국 거래소들이 실버게이트와 시그니처 은행이 파산하면서 유동성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와중 탈달러화에 이어 가상자산 또한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더 이상 미국에 발을 넣고 있을 순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크립토가저는 전 세계가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향후 10년 동안 산업을 구축하려고 하는 동안 미국에서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라고 한마디 했는데요. 미국 내 암호화폐 거래량이 80% 줄어들고 있는 와중 비트코인은 계속된 상승장을 보여줬죠. 이런 팩트를 바탕으로 비트코인, 가상자산은 더 이상 미국이 쥐고 흔드는 자산이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반면 두바이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전 세계 규제 불확실성 속에서 새로운 라이센스 기회를 제공하며 가상자산 시장에 문을 활짝 열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아부다비는 웹3 스타트업에 20억 달러, 하나로 약 2조 6,300억 원을 지원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무려
6,200억 달러 규모의 국부 펀드가 가상자산 친화적인 벤처 캐피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에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물론 두바이 정부가 최근 바이낸스의 크립토 라이센스 유지를 위한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했고, 이에 따라 바이낸스가 진땀을 빼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지만 원만하게 잘 해결되리라 생각하는데요. 이처럼 현재 가상자산의 대세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가는 양상을 보이며 미국 내에서의 규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 흐름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6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외무장관이 중국 베이징에서 회담을 개최했는데요. 이 두 나라는 시아파와 수니파라는 다른 이슬람교 종파이기 때문에 여러 종교적 사건들 때문에 갈등이 심화되면서 2016년부터 외교적 관계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후원 아래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이 시작된 지점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그리고 중국의 역할까지 아주 상징적인 회담이 된 것이죠. 특히 바이든 정부에 의해서 사우디와 미국 간의 지난 약 80년간의 페트로달러 협정이 깨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중국은 때를 놓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우디의 왕위 계승 서열 1위 왕세자가 브릭스 가입을 희망한다는 말을 하며 중동과 러시아, 중국 간의 관계가 더 끈끈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최근 은행 연쇄 파산의 여파로 석유 생산량을 줄이겠다고 사우디의 주도 아래 오펙 플러스가 대규모 석유 감산을 발표했는데요. 따라서 현재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눈치를 엄청나게 보고 있고 중국은 이 균열을 기회로 보고 중동의 주도권을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삼각관계가 어떻게 끝날지 주목해야겠네요. 그럼 여기까지 탈달러화에 이어 가상자산 시장까지 미국을 등돌리는 현재 시황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렸는데요. 관련해 여러분들의 의견 자유롭게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다시 만날 때까지 아디오스!